미립국자 수용시설 부족으로 3개월간 10만여 명 이상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인근 지역 홍역 비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등교가 금지됩니다. 이민단체들은 쿠오모 주지사 드림 법안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 정부가 2,415만 달러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보건당국은 브루클린 인근 지역인 파크앤드 윌리엄스버그에 소재한 유대인 학교에 홍역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홍역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라클랜드 지역에 이어서 이번엔 브루클린 지역의 홍역 창궐에 보건당국이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계 학교가 있는 곳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홍역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엔 현재 홍역 발병 건수가 214건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홍역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일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역 백신에 대한 괴담도 홍역 창궐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형들은 홍역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으로 자폐증에 걸린다는 소문을 믿고 아예 완강히 백신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홍역 백신과 자폐증에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학부형들이 상당수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결코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은 그야말로 홍역 방지책으로 고심하며 홍역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해 석방한 불법 이민자가 최근 3개월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전문지 아메리칸 밀리터리 뉴스는 26일 워싱턴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초만원 상태인 이민 구치소와 산처럼 쌓이고 있는 이민 서류 처리 부담 등으로 인해 매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을 석방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부 국경 지역에서 국경을 넘거나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갇혀있던 이민자 10만 7천여 명이 최근 3개월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은 경우로 이민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가족 단위 구금시설이 크게 부족해 석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이포크 타임스는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민 당국이 확보한 이민자 수용시설은 2,500명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2,500명 규모의 수용시설도 싱글맘 가족들을 위한 것이어서 가족 단위 이민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구금 중이던 이민자들을 석방하면서 일부에게는 전자감시 장치를 채우거나 정기적으로 출석해 거처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드림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지 2달이 넘도록 주지사가 법제화를 위한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민자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법안 적용 대상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드림법이 제정되면 뉴욕주에서 최소 2년 고등학교에 재학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서류 미비 학생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학비 보조금 대상자를 좁힐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7일 뉴욕 이민자 연맹은 대상 축소는 오랜 시간 동등한 교육을 기대해온 이민자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킨다며 드림법 제정을 약속해온 쿠오모 주지사가 하루빨리 법안에 서명을 해 이민자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해왔던 드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은 2,7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법 제정의 혜택을 받을 뉴욕주 드리머는 약 6,000에서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 정부가 2,415만 달러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펠팍시 의회는 26일 밤 브로드 애비뉴 타운홀에서 3월 원례 정기 회의를 열고 총 2,415만 5,490달러의 2019년 시 정부 예산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시 정부 예산안은 초안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오는 4월 23일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9년 예산안은 지난 2018년 예산 금액 2,335만 7,852달러에 비해 2.9% 증액된 겁니다. 이에 대해 진아 김 서기관은 시 정부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2% 이하만 올리는 것으로 책정이 됐지만 주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 연금과 주 세금 등이 오르는 바람에 2% 이상 오르게 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해 시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연례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휴대전화 사용 단속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계속되며 이를 위해 주내에 있는 207군데 경찰서의 경찰관이 동원됩니다. 전국 안전운전 의식 고취의 달인 4월을 맞아 벌이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뉴저지주는 연방정부로부터 1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4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적발 시는 400에서 600달러, 세 번째부터는 600에서 800달러와 벌점 3점, 그리고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휴대전화 사용 여부 외에도 난폭 운전이나 과속 등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티켓만 3,146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시가 퇴거 위기의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강제 퇴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 대상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후에 대상 지역의 강제 퇴거 건수가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제정된 법률 자문의 권리 조례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는 뉴욕시 2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뉴욕시는 뉴욕시 전역으로 혜택 제공 대상 지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레빈 뉴욕시 의원은 현재 수혜 대상을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서 400% 이하인 주민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 민권센터의 전희석 변호사는 이번 달에만 하우징 관련 문의 전화가 60통 이상 오는 등 세입자 고충이 큰 문제라며 민권센터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퇴거에 몰리는 한인들을 돕는 플러싱 민권센터는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4월 1일에는 집주인이 괴롭힐 때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 증거 수집 등 대응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복권 사상 세 번째로 큰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에서 구입한 복권 한 장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액은 무려 7억 6,840만 달러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요구한다면 수령액은 4억 7,7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번 파워볼 번호는 16, 20, 37, 44, 62와 파워볼 번호 12번입니다.
이번 당첨금은 세계 최고를 기록한 15억 8,600만 달러와 두 번째 기록인 15억 3,7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템플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 수요일 유행성 이하 선염, 즉 볼거리로 알려진 전염병의 증가로 차례로 줄을 서서 무료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펜실베니아의 템플 대학은 최근 볼거리가 유행하면서 약 100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105명의 학생들이 유행성 이하 선염, 즉 볼거리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볼거리는 1960년대 후반기에 백신이 나오면서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신은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내는 백신으로 MMR 백신으로 불리지고 있습니다. 볼거리는 기침과 콧물로 전염이 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열과 두통, 얼굴의 붉어짐과 목 삼키는데 아픔 등이 있습니다. 볼거리는 특히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쉽게 발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학부형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땅콩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땅콩 엘러지가 있는 승객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26일 애틀랜타 지역 언론은 애틀랜타에 사는 10대인 형제가 대한항공 직원에게 셔츠까지 잡히며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가 있는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델타 항공을 이용해 인천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어 인천에서 대한항공으로 환승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땅콩 엘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하차시킨 겁니다. 이들 형제는 마닐라로 가지 못한 채 다시 애틀랜타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경우 땅콩 엘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땅콩이 나오지 않게 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들 형제에게 별다른 대안 없이 강제 하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10살 소년 케빈 리가 끊임없는 왕따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케빈의 학교 학생들은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케빈은 이 같은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월 23일 거실 옷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케빈의 부모가 교육 당국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시 워싱턴 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인 48살의 프랭클린 벨로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2시경 니콜라스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이 시간에 거리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 있던 벨로에게 다가가 9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가슴에 5발의 총을 맞은 벨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퀸즈에 있는 웨스턴 유니언과 메트로 PCS 매장 등에서 연쇄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의 사진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강도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마지막 목격됐을 때 빨간색 야구 모자에 팔에 흰 줄무늬가 있는 검정 후드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우드사이드 루즈벨트 애비뉴에 있는 웨스턴 유니언에 침입해 방탄 유리로 막혀있는 창구 입구에다 알 수 없는 액체를 붓고 라이터 불을 켜며 불을 지르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달아나는 등 세 차례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폐렴은 초기에는 발열과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기, 독감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은 언제든 감염될 수 있고 폐혈증과 호흡곤란, 폐농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노인과 같은 고령자들에게는 폐렴의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고 중증으로 악화돼 입원 치료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가족과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노인 학대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10건으로 집계됐으며 5년 전에 비해서는 3.3배 증가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젊은이들이 줄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2019년 고교생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포트리 고교에 재학 중인 12학년으로 평균 성적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자기소개서와 500자 분량 에세이, 2년간의 성적표를 4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에세이는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어야 하며 장학생 신청은 포트리 한인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인 플라스틱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 상원 환경보전위원장은 27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에 대해 주 상원과 주 하원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안은 2019에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기한인 4월 1일 이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4월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절차 방법과 그리고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4월 1일부터 이 신청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H-1B 비자를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이 1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월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네. 마침 또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데 이번엔 4월 1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네. 금요일 날인 5일 동안 받는 거죠. 5일간. 4월 1일 월요일부터 네. 4월 5일 금요일까지 받는데 가끔 가다가 좀 약간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우편 도장이 그 날짜에 찍히는 게 아니고 그 날짜에 도착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4월 1일 도착서부터 4월 5일 도착이니까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도착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네. 4월 1일이 아니고 그 전 뭐 토요일 날 도착 뭐 안전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빨리 이게 가가지고 뭐 토요일 날 도착했다 금요일 날 도착했다 그러면 빠꾸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해놓고 있다가 4월 1일 날 도착하게 해야지 미리 보내서 뭐 안전하게 한다 해서 혹시라도 뭐 먼저 가서 도착한다 그러면 빠꾸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도착하고 야 이거는 뭐 원데이 메일이다 이건 투데이 네. 메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서 보냈는데 그 이 페덱스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실수해서 아니면 그 분류하는 사람 실수해서 네. 잠깐 다른 도시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다 빠꾸입니다. 빠꾸가 아니라 디나이가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1일부터 월요일부터 5일 그 안에 꼭 도착하게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이 신청 방법을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예, 많이 그랬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 방법을 많이 변경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의 직장을 보호하려고 목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H-1B 비자를 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직장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자꾸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고륙지책으로 고안해낸 게 어떻게 요거를 법을 바꿀 수는 없고 법은 네. 국회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이렇게 요령 펴가지고 미국 아이들한테 미국 젊은이들한테 유리하게 할까 하면서 고안해낸 게 이제 이 가능하면은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외국 애들한테 좀 덜 가게 그래서 해놓은 게 이 먼저 이 등록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먼저 등록한다는 게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그래가지고 우리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4월 1일 하기 전에 3월달 초순에 미리 그 고용주가 네. 나 우리 이런 사람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해 놓은 사람들 그 어느 회사가 무슨 직책으로 김모 시기를 신청한다 해놓으면 그걸 다 그 이 정보를 입력해 놓고 또 뽑기를 해요. 미리. 그러면 또 뽑기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또 뽑기 된 사람만 이제 4월 1일부터 접수하는 걸로. 네. 그 이유는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 직 올해까지도 무조건 다 모든 걸 준비 다 해서 모든 서류가 다 준비해서 4월 1일부터 5일까지 들어가니까 그 학생들이 변호사 비용을 주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안 되면 그냥 변호사 비용은 다 날아가는 거고 거기 접수됐던 모든 그 접수비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미리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등록하는 경우는 사실 변호사 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에 되면 이제 야 니네 이제 서류를 넣어라. 그때 가서 떡볶이 추첨해서 된 사람만 변호사들이 준비해서 하니까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을 들어가는 거는 줄일 수가 있었죠. 예,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때의 서류를 가지고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옛날식으로 한다. 다만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옛날에는 2만 명 되는 그 미국 석사 학위를 먼저 추첨하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그 석사 학위들을 학사 학위 그룹에 다시 넣고서 또 추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해서 석사 학위 과정을 먼저 한꺼번에 다 석사 학사 묶어서 추첨을 하고 거기서 6만 5천 명 뽑고 2만 명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 석사 안 된 사람들 중에 석사만 골라서 석사만 따로 모아서 2만 명 추첨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순서를 좀 바꾼 거죠. 그런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미국 석사죠. 미국 석사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당첨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민국의 그 실험 결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H-1B 비자가 올해 굉장히 까다로워. 이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승인률을 높여주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키 포인트는 이 직업 자체가 스페셜티라고 그래서 아주 전문직에 속한다. 학사 학위의 전공의 학문적인 그 이론을 이용해야만 하는 직업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제너럴하게 그냥 막 이렇게 그 대학 나온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대학에서 배운 그 공부 학문적인 지식을 꼭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잡을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죠. 그걸 해야만 우리 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거 대학 나온 사람 뽑는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